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이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나쁜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재 차별금지법이 나온 거는 12개입니다. 보면은 항상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들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 제일 먼저 나왔는데 그때도 원래는 성적 지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용희 교수님께서 앞장서서 성적 지향을 빠지도록 그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형사처벌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개 있고요. 지금 국회에 2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보면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있는데, 성적 지향은 잘 알다시피 동성애를 포함하고 있고요. 성별 정체성은 자기 성별에 대한 인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남자지만 마음으로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나의 성별 정체성은 여자가 됩니다. 그리고 트랜스젠더는 자신을 생물학성과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별 정체성 차별 금지는 트랜스젠더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아이고 뭐 트랜스젠더도 불쌍하니까 차별받으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차별 금지는 그 사람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생물학적 남자지만 마음으로 내가 여자다 그러면 나를 법적으로 여자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자 화장실이나 탈의실이나 목욕탕에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잘 알다시피 2021년 6월 달에 미국 LA 한인타운에 있는 최대 찜질방, 거기에 이 남자가 들어갔어요. 물론 자기가 여자라고 하면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목욕탕에 있는 여성들이, 거기에는 어린애도 있었는데. 근데 사실은 그 찜질방이 그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캘리포니아는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나라에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그런 일이 생겨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목욕탕에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그런 일이 생기고 나서 며칠 후에 그 사우나 앞에서 양쪽이 싸웠습니다. 한쪽은 뭐냐 하면 들어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약간 이상한 사람이 그런 여탕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게 뭐냐 하면은 그렇게 여탕에 들어간 사람이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이제 그건 안 된다, 그거는 괜찮다 하는 사람이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심각한 겁니까? 그 다음에 스포츠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은 이제 물론 성전환 수술했습니다. 성전환 수술했지만 사춘기가 지나서 수술하면 남자 뼈, 남자 근육이 있기 때문에 남자하고 여자하고 붙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여자의 두개골이 파손되는 결과를 낳았죠. 그 다음에 이 2019년도까지 남자 수영 선수였던 사람이 호르몬 치료하고 2021년에 여성 경기 나와서 200m, 500m 우승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뭐냐면은 이 사람이 대학팀이에요. 대학교 팀이니까 이 사람과 다른 여성 선수들이 같이 옷을 벗어야 돼요. 일주일에 18번을 같이 벗어야 됩니다. 얼마나 여성 선수들이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성 선수들이 대학교에 이제 민원을 제기했겠죠. 이거를 좀 해결해 달라. 그러니까 학교에서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그 여성 선수들한테 남자 앞에서 옷 벗는 것이 익숙해지게 하겠다. 도대체 여자가 남자 앞에서 옷 벗는 게 익숙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도 대학교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 선수하고 다른 여성 선수를 따로 옷을 벗게 하면 이제는 차별입니다. 차별이면 학교가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학교는 같이 옷을 벗으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젠더 플루이드는 이제 자기의 젠더가 자꾸 변한다는 사람인데, 그 젠더 플루이드 학생에 의해서 여자가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또 아마 캐나다에서는 화장실 안에 샤워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남학생들이 불법 촬영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학부모 여성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해리포터 작가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이 성중립 화장실, 남녀와 같이 쓰는 화장실은 여성의 안전을 희생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남녀가 같이 쓰는 화장실에서
성범죄의 88%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뭐라 그랬는가 하면 성전한 여성, 그러니까 남자에서 여자로 된 사람, 그 사람을 남자라고 불렀어요. 그 사람을 남자라고 부르니까 언론이 엄청 떠들었습니다. 뭐 평등법에 어긋났다, 차별금지법에 어긋났다, 그 다음에 성전한 여성을 배제하는 급진 페미니스트다, 엄청나게 공격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사람이 이렇게 공격당할 때 다른 여성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이 사람이 용감하게 이렇게 말했을 때 다른 여성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제는 누구도 목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이러한 것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LGBT에 완전히 이제 눌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문제는 청소년 LGBT가 늡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를 보면은 2016년도에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긍정적으로 가르치라 이렇게 했는데, 그 결과 2022년에 미국 갤럽 조사를 보면은 18세에서 25세는 20%, 5명당 1명이 LGBT입니다. 그리고 2021년에 고등학생은 4명당 1명이 LGBTQ예요. 그러니까 4명당 1명이라는 뜻은 뭡니까? 한 집 건너 1명이 LGBT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도 보면은 2019년도에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을 탐색하게 해라. 이 말이 뭐예요? 멀쩡한 애들 보고, 야, 네가 혹시 트랜스젠더인지 동성애자인지 한번 생각해 봐. 그리고 만약에 그 학생이 나는 동성애자인 같아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무조건 그거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점점 늘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영국에서 보면은 18세 이하 청소년 성전환자가 2009년에는 77명이 2018년에 2,590명, 34배가 됐습니다. 이 10년 만에 34배로 증가, 1년에 2,590명이 생긴 거예요. 스웨덴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웨덴도 10대 여성 청소년 트랜스젠더가 10년 만에 15배.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는 공통적으로 이 아이들 성전환자, 동성애자가 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영국이나 미국이 어리석은 나라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유치원부터 동성애 성전환이 정상이라 가르치니까 이렇게 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렇게 차별금지 통과되면 청소년 LGBT가 는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저쪽에서 뭐라 그랬느냐? 가짜뉴스라고 그랬어요. 가짜뉴스. 제가 그런 말을 하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교육을 해도 늘지 않는다. 이유는 뭐냐? 동성애는 타고나기 때문에, 선천적이기 때문에 교육으로 증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니까 숨어있던 LGBT가 드러났다 그랬어요. 제가 이거 또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타고나지 않습니다. 첫째, 타고나지 않는 이유는 동성애로는 아기를 낳을 수 없어요. 남자 2명이서 아기 낳을 수 있습니까? 아기도 못 낳는데 어떻게 유전입니까? 자녀를 낳아야만이 자기 유전자가 다음 세대 넘어가죠. 그 다음에 잘 알다시피 2019년도에 48만 명을 조사해가지고 동성애 유전자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작을 때는 조작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뭐 40명 이렇게 하면은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48만 명 하니까 이제는 동성애 유전자가 없다는 게 밝혀졌고요. 또 한 가지는 일란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비를 보면 동성애 유전이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란 쌍둥이는 한 개의 수정란이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만약에 유전자가 있다면 두 사람이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동성애자가 돼야 돼요. 근데 일치율 보면 2010년도에 남성은 9.9%, 여자는 12.1%. 그러니까 10명당 1명만 일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란 쌍둥이는 태어난 다음에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은 환경이 자랍니다. 그러니까 후천 영양도 같고 선천 영양도 같고, 그러니까 선천 영양은 10% 안 돼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절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숨어 있다가 나온 게 아닙니다. 숨어 있다가 나온 게, 이게 아까 말했던 영국의 결과 보면은 나이별로 보게 되면 어떻는가 하면은 40세에서 50세 이상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30세 이하의 경우에는 10년 전에는 1%도 안 됐습니다. 근데 40%가 됐어요.
40배로 늘은 거예요. 30대 이하는. 이게 교육의 결과가 아니면 어떤 결과입니까? 그 다음에 아까 말했죠. 고등학생은 4명당 1명이 LGBTQ예요. 그럼 4명당 1명이 태어날 때부터 그러고 숨어있다 나왔느냐? 그럼 애들만 왜 숨어있다 나옵니까? 어른들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은 무조건 거짓말합니다. 무조건 거짓말 해가지고 애들이 예를 들어서 4분의 1이 LGBT가 되면 이제는 막강한 힘을 갖는 거예요. 이제는 미국과 유럽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다음 세대가 완전히 자기들 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튼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렇게 가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자꾸 동성애 타고났다 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로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이 망치고 난 다음에 그건 안 되지요. 정말 우리가 여성들하고 이 학부모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젊은 여성 20대, 30대, 40대 여성은 동성결혼을 지지합니다. 모르고 이것이 통과되면 여성들한테 얼마나 불미한지 또 우리 자녀를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모르고 이걸 쫓아가기 때문에 제가 이걸 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참 우리나라는 감사한 나라예요. 왜?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돼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를 외국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속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서구는 모르고 당했어요. 차별금지법이니까 좋은 법이다.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이렇게 해서 다 넘어갔습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이걸 보고도 속는다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만큼은 끝까지 버티고 오히려 다른 나라들을 올바른 길로 오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부터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정말 우리나라만큼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요. 정말 전 세계가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우리가 노력을 한 것도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또 간절하게 기도하며 또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살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